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허니쌤 문법 977제 실전 문제집 풀고 있습니다. 단어 형성편 174번 시작하겠습니다. 형성인데 품사가 나왔네요. 품사의 용언의 활용, 불규칙 활용에 대한 게 나와서 이거는 품사 이론을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쉽게 풀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 이제 쉽게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용언은 우리 알죠?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이고요. 형태가 바뀐다. 형태가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활용한다는 것인데,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먹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형태소 분석하면 먹과 다로 쪼갤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다 대신에 고라는 어미를 넣을 수 있고, 은이를 넣을 수 있고, 음연을 넣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어미를 넣어서 문법적 개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먹다, 먹고, 먹은처럼 형태가 바뀌지 않아요. 먹이 어떻게 기억이 사라진다거나 다른 오늘 바뀐다거나 그런 게 없지요. 그런데 불규칙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불규칙 활용한다고 합니다. 짓다, 글을 짓다, 밥을 짓다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활용할 때 어간이 바뀐다라는 것인데요. 얘는 이제 우리가 짓다 다음에 어라는 어미가 왔을 때 밥을 지서라고 하나요? 밥을 지어라고 하나요? 글을 지었다라고 하죠. 이 시옷이 탈락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어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 불규칙, 그리고 오타입니다, 여러분. 러 불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 불규칙 같은 경우는 사례가 하나예요. 하다 같은 경우, 하다에 어가 오면 하여로 바뀌어요. 어미가 여로 바뀝니다. 이것은 꼭 하가 들어가서 이제 이때는 어간이지만 사랑하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울게요. 사랑하다 같은 경우도 사랑하다에 어나 아가 오면 사랑하여가 되기 때문에 여로 바뀌어서 여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간은 그대로 있고 어미만 여로 바뀌었죠. 러불규칙은 우리가 흐르다는 아니고 푸르다 같은 경우, 하늘이 푸르다에 어가 오면 하늘이 푸르어라고 하지 않고 푸러라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죠? 푸르러로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가 러로 바뀌어서 러 불규칙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략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간이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 해보면 우리가 모모로 치는 어미를 결합해 보면 돼요. 이 같은 경우는 씻어 그대로 있죠. 변함이 없어요. 이거 불규칙 활용 아닙니다. 다음에 기억부터 먼저 볼게요. 낫다라는 말은 실력이 뛰어나다 또는 상처가 낫다 할 때 그 낫다예요. 여기에 낫 플러스 아 하면 상처가 나아여서 얘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간이 바뀌어요. 하다 같은 경우는 아까 했지만 얘는 어미가 바뀌는 거예요. 니은입니다. 어미가 바뀌는 거예요. 닫다 같은 경우는 달라진 게 없죠? 규칙 활용이라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불규칙 활용이 아니에요. 하얗다 같은 경우는 기억해 주세요. 어간이 히읗으로 끝나면 하얏 플러스 아가 어떻게 되냐면 색깔이 하예로 돼가지고 어간은 히읗도 없어지고 또 어미의 야나 아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돼서 이것은 이제 어간 어미 둘 다 바뀌었다. 어간 어미 둘 다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간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면 정답은 2번입니다. 기억만으로도 2번을 골랐습니다. 이 하다 같은 경우는 어미가 바뀌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니은도 한번 살펴봅시다. 씻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세요. 씻다에 어미가 오면 어나 안을 하나 붙여보는 거예요. 하면은 물건을 실어가 되죠. 얘는 이제
어간이 바뀌는 거죠. 시은 어간이니까. 오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답이니까 뭐 바뀐다는 거죠. 오다에 대해서 거라가 왔을 때 이 거라가 아니라 너라로 바뀌어요. 거라에 대해서 너라로 하는 너라 불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다는 니은이 맞고요. 파라타는 역시 히읗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어간 어미 둘 다 바뀌는 거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가다 같은 경우는 가 플러스 아는 가아인데 동음 탈락이 있어가지고 음운의 변동 동음 탈락이 같은 음인 아가 탈락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규칙 활용이라서 니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흐르다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흐르다 플러스 하면 강물이 흘러간다 그러죠. 어간에 르가 리을로 바뀌는 얘는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불규칙 활용 공부한 친구들은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 학생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대략 어간과 어미 우리가 어간과 어미는 좀 많이 공부했었죠. 활용한다는 것 활용할 때 어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미가 어떻게 바뀌는지 왜 자음으로 하는 어미가 안 바뀌고 어나 아 이걸 붙여보는지 그렇게 해보면 정상적인 규칙적인 활용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이제 삐져나가는 게 불규칙 활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74번은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웠을 것이지만 해볼만 하다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175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문장에서 두 용언의 관계가 본용언으로 묶인 것은 이것도 품사 문제네요. 단 형성은 아니고 동사 형용사가 있는데 이게 막다, 내다 용언이잖아요. 근데 본용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본용언과 보조용언이라는 건 공부했었을 거예요. 어미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건 우리가 나는 밥을 다시 쓸게요. 밥을 먹고 싶다 같이 이럴 때 우리가 이 보조가 앞에 있는 먹다의 의미를 소망한다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고를 가리면 싶다 자체로는 의미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본용언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이 의미가 살아있죠. 그럼 예를 들면 내 힘으로 막아냈어. 막다가 본용언이고 내다가 보조용언입니다. 만나다가 본이고 지 않다 이것이 이제 그를 안았다. 야 이상하잖아요. 막다를 가리고 그의 힘을 내다 이게 본용언으로서의 의미가 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용언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안았다도 보조용언입니다. 얘는 본용언이고요. 집어 들었다. 삽을 집었어요. 그리고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의 본이죠. 얘는 집고 들었다.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걸 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알고 왔다. 알다. 그리고 왔어요. 이것도 본과 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 나왔네. 4번. 깨뜨려 버렸다. 이거 버렸다가 정말 쓰레통에 버리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깨뜨려 버렸어. 이거는 우리가 완료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 용언입니다. 보조 용언이에요. 깨뜨리다 같은 경우는 본용언이 맞고요. 그래서 4번. 나중에 품사 공부하면 더 쌤이랑 같이 자세히 알아봐요. 176번 보겠습니다. 보기 밑줄친 합성어의 합성어와 유형은 종류를 말하는 거죠. 다른 것은 쑥밭은 쑥 여러분 아시죠? 뭐 쑥떡 할 때 그 쑥, 뭐 쑥국 할 때 그 쑥이에요. 봄에 많이 먹죠. 쑥으로 된 밭이에요. 합성어예요. 그런데 이게 지진으로 도심은 도시 중심부가 쑥밭이 되어버렸다. 이거는 우리가 황폐해지다, 결단나다 이런 의미거든요. 황폐, 결단나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 융합합성어라고 하는 거예요. 융합합성어 아닌 거 그러면 되겠네요. 1번에 춘추는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이죠. 융합합성어. 가을이 다가오는 요즘엔 밤낮의 일교차가 심하다. 원래 밤낮은 융합합성어로서 늘 이런 의미가 있지만 요거는 진짜 밤낮이잖아요. 밤과 낮의 일교차니까 요거는 이제 대등합성어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작은아버지, 아버지의 동생, 새로운 의미 융합합성어 맞고요. 피땀은 노력이겠죠? 돌아가시다, 아이고 사망하시다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 융합이고 2번만 대등합성어 되겠습니다. 17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꼼꼼하게 잘 따라와 주세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안다는 생각으로 배운 거는 복습을 통해서 까먹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 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세요. 보기 내용과 관련 지을 때 가, 나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파생어 형성에 참여하는 정도를 파생접사 혹은 파생적 규칙의 생산성이라고 부른다. 어떤 파생접사가 많은 수의 파생어를 만들 때 생산성이 높다, 즉 많이 쓰인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산성이 낮다라는 말은 몇 개 못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가는 길다 해서 길이가 됐네요. 걸음, 걷다 해서 걸음이 됐네요. 이거 아까 이게 불규칙 활용 되는 거야. 걷다 해서 전미사 음이 결합하면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간이 바뀌는 디귿 불규칙 활용 되겠습니다. 적어 보세요. 어간이 바뀌는 디귿 불규칙 활용 되겠습니다. 가에 쓴 파생 전미사 이나 음은 비교적 생산성이 높다. 대체로 어근과 접사를 끊어적기 하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끊어적기를 하는 이유는 원형을 밝혀 적는 거예요. 나에 쓰인 파생 접사 엄이라는 얘기는 주검이 우리가 시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다의 엄이 되는 겁니다. 전미사고요. 마중 같은 경우는 이게 옹인데 잘못 나왔어요. 옹이에요, 여러분. 오타예요. 마중은 맞이하다. 웅이에요. 웅 중에는 우리가 집 플러스 웅 해가지고 지붕 있잖아요. 지붕도 우리가 알고 보면 파생어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보세요. 이 같은 경우 생산성이 낮은 파생 접사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로 어응어 접사를 이어적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길이는 형태소가 2개고 주검도 형태소가 2개로 봐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형태소, 단일한 어근 한 개로 봅니다. 왜냐면 이걸 다 쪼개면 굳이 생산성이 없는 접사를 굳이 이게 형태소로 또 하나 나눈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취급할게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주검 같은 경우는 한 형태소에 한 단어, 어근이 하나 있는 거. 그렇지만 길이 같은 경우는 길다란 어근에 접사 이가 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를 보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깊이, 얼음, 역금, 미닫이, 다듬이 다 제대로 쓰여 있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구음이 뭔가요? 이거 굽다라는 거야. 굽다에 미음이 결합해서 이거는 구음이 된 거거든. 요 미음은 생산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여기잖아. 이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적절하지가 않은 사례예요. 마감은 막다의 막에는 막다의 무덤은 묻다의 귀머거리는요. 귀 플러스 다음에 어리 이렇게 어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머거리니까 그때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먹어리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접사여가지고 뭐랄까 좀 생산성이 높은 접사는 아니다. 여기서 이제 귀먹다에서 어디까지가 이제 근이고 접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귀를 먹다, 그 다음에 어리가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귀먹다가 이제 하나의 어근이 되고 어리가 이제 접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보충 설명하자면 귀먹다 같은 경우는 귀를 먹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귀가 잘 안 들리는 거를 귀먹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얘도 어근 합성어가 최종적으로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파생어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석하자면 귀, 먹, 어리. 우리가 IC 분석하면 귀, 먹 이렇게 어리 해서 얘가 접사이고 귀 먹다는 귀를 먹다니까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것이죠. 귀를 먹다. 목적어 서술어로서. 그래서 귀하고 먹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근이 하나의 어근 합성어가 돼서 어리 접사 붙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파생어가 된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뭐 마감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어야, 그냥 한 단어야. 합성어 뭐 그 단어 뭐 형태에서 분석할 때 이거 막의 무덤 따지지 않아요. 귀머거리 같은 경우는 귀 먹다 그런 게 있으니까 요 같은 경우는 형태에서 분석할 때 이거를 세 개로 분석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요거는 쌤이 조금 더 알아보고 더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해 드릴게요. 왜냐면 다른 것과 달리 얘는 이제 귀, 먹 이렇게 들어오니까 다른 것들은 이렇게 한 단어 가볍게 뭐 단순하게 두 개만 돼 있어가지고 암이나 애나 엄이나 이런 것 좀 그렇거든요. 요거는 쌤이 이제 관련 정보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쌤이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 쌤이 조금 더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라도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라도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댓글로라도 쌤이 이 강의 아래에 댓글로라도 쌤이 이제 댓글 달아놓을게요. 네, 귀머거리. 자, 물론 이 귀머거리라는 말 쓰면 안 돼. 이거 청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셨죠? 자, 178번 보겠습니다. 형태소 분석이네요. 실질과 형식을 분석하라는데 우리 그냥 원래도 다 합시다. 우선 형태소는 가장 작은 의미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수, 가, 한, 겨울에 크는 여러분 크는 크다니까 크 플러스 니은으로 쪼개야 돼요. 물, 고기를 다 이렇게 형태소가 분석이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형태소 분석할 때는 체언과 조사를 우선 쪼개고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쪼개고 근과 접사를 쪼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립인 거는 우리가 자립인 거 한번 해볼까요? 자립인 것은 우선 체언인 명사, 대명사, 수사는 다 포함하고 수식어인 관형사, 부사 다 포함하고 명, 대, 수식어는 관형사, 부사 포함하고 여기에 감탄사까지 자립 형태소가 되는 거였죠. 그러면 민수는 명사니까 자립, 조사니까 의존이죠. 한이 접사예요. 왜냐면 한창이라는 뜻이 보충해줘요. 겨울은 명사니까 자립이고요. 크는 어간이라 자립할 수 없고요. 물은 당연히 명사니까 자립할 수 있죠. 고기는 역시 자립할 수 있습니다. 조사, 어간, 어미는 안 되죠. 그러면 자립은 다 실질이라 그랬고 크같이 용을 어간도 실질, 이거 다시 쓸게요. 어간도 실질이죠. 잡았다의 잡도
실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 형태소는 하나, 민수, 겨울, 크, 물, 고기, 잡이 되겠습니다. 형식은요, 실질이 아니면 형식이죠. 조사, 접사, 조사, 그리고 어미, 조사, 어미, 어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분석하는 것 필요합니다. 179번 볼게요. 보기에 밑줄 친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를 한번 이제 분석해봐라 그랬는데 다 한번 해볼게요. 버섯은 단일어는 우리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논밭은 이건 합성어예요. 달이 단일어, 하늘 단일어. 비탈길은 뭘까요? 일단 길이 보이죠. 비탈이 뭐 경사면인 그런 거예요. 역시 비탈이 이렇게 어근 되겠습니다. 덮개는 덮다의 개, 파생어고요. 맨, 손, 잠뽀이지요. 잠이 하나의 어근인 거예요. 그렇지만 잠은 파생어예요. 파생어가, 그러니까 잠뽀는 잠뽀 이렇게 접사되고, 잠은 또 자다의 미음이라서 어근에 접사해서 하나의 어근된 것. 최종적으로는 파생어지만 잠 자체에는 하나의 어근으로서 파생어이다. 파생어가 하나 있는 파생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같은 경우는 IC 분석에서 우리가 파생어가 하나 있는 최종 파생어, 최종적으로 파생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봄바람은 봄에 부는 바람이니까 합성어고, 손에 있는 가락이요. 가락이 접사일까요? 어근일까요? 손가락, 발가락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락은 우리가 어근이 되겠습니다. 합성어이지요. 자, 그리고 여기 파생어 고르는 이 디귿 보겠습니다. 멋쟁이죠. 겨울 비죠. 산지기, 산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기가. 산지기, 문지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접사가 되겠습니다. 헛소리는요, 헛소리고요. 집밥다는요, 짓밥다 어간어미죠. 그러면 정답이 단일어 요거고요. 합성어는 이것 중에서는 요거밖에 없죠. 파생어는 요것이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180번부터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